그럼 여기서만 쓰세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출근 단 2분 남았고 들키면 해고될 게 뻔했어요. 하지만 저 사람은 정말 급해 보였습니다. 이 선택, 과연 옳았을까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오전 8시 57분 서울 서초구 삼성 본사 정문 앞입니다. 서윤아는 정문까지 50m 남긴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확인하고 다시 정문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3분 남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3분은 그냥 3분이 아닙니다. 1분 1초가 기록되고 평가되고 누군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시간이었죠. 정문 왼쪽 회색 벤치에 누군가 주저앉았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평범한 직장인 같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왼손으로 가슴팍을 짚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남성의 오른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려다 미끄러뜨렸고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이 흩어졌습니다. 남성은 그걸 주우려 허리를 숙였다가 다시 벤치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건 그냥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걸요. 괜찮으세요? 유나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말을 하려다 멈췄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급하다는 게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지금 당장 전화를 해야 하거든요. 남성은 주머니에서 꺼낸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습니다. 아까 쓰러질 뻔했을 때 바닥에 떨어뜨린 모양이었습니다. 유나는 손목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오전 8시 58분. 2분 남았습니다. 전화 안 하면 큰일 나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남성의 말투가 더 절박해졌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호소하는 투였습니다. 유나는 남성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유나의 머릿속에 지난주 보안 교육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강사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외부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는 행위, 이것도 보안 위반입니다. 중징계 대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절대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강의실 안 30여 명의 신입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메모까지 했습니다. 휴대폰 대여 금지, 중징계 사안. 유나는 가방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정문 쪽에서 동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들 배지를 목에 걸고 여유롭게 들어갔습니다. 유나도 저렇게 들어가면 됐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됐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남성의 숨소리가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제발 1분만이라도. 남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가슴을 짚은 손에 더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그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와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안팀에 적발되면
인사 기록에 남습니다. 중징계 받으면 승진에 영향 갑니다. 최악의 경우 해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걸로 경력에 흠집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 얼굴, 저 호흡, 저 떨림. 이건 연기가 아니라는 거요. 유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59분. 1분 남았습니다. 선택해야 했습니다. 규정을 지킬 것인가, 사람을 도울 것인가. 이 둘은 지금 이 순간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 안에서 휴대폰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서만 쓰세요. 유나가 남성에게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손끝은 떨렸습니다. 남성은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려다 참았습니다. 대신 바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지금 당장 회의실 가서 파일 확인해봐. 내가 어제 보낸 거 말이야. 남성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아니, 지금 안 하면 큰일 나. 30분 안에 처리 안 되면 계약 날아가. 남성은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땀을 닦는 것 같았지만 실은 정신을 붙잡으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나는 벤치 옆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문 쪽에서 경비원이 이쪽을 봤습니다. 유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경비원은 잠시 지켜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내가 지금 못 움직여서 그래. 응, 나중에 얘기할게. 남성이 통화를 끊었습니다. 유나에게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손이 아까보다는 덜 떨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성이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요.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시는 게. 유나가 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유나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 1분. 이미 지각이었습니다. 유나는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성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짚은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정문을 통과하면서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맞는 걸까요? 규정을 어겼습니다.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 사람의 떨리는 손과 창백한 얼굴을 보고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유나는 배지를 찍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 이미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흔적을 확인하려고요. 통화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지운 모양이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팀장이 유나를 봤습니다. 시계를 힐끗 보고 다시 유나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이 말했습니다. 지각했다는 걸요. 유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벤치에 앉은 남성,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급박한 목소리. 그리고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요.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유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통화는 예상보다 짧았습니다. 지금 서초구 삼성 본사 앞이야. 응, 나 괜찮아. 일단 그것만 처리해줘. 목소리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한 것만 전달했습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물어보는 듯 했지만 남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30분 안에 메일 확인하고 승인만 눌러줘. 그게 다야. 통화는 정확히 2분 만에 끝났습니다. 남성은 휴대폰을 유나에게 돌려주며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다는 표현도 간결했습니다. 그저 눈빛으로만 전했습니다. 유나는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 남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남성이 통화 기록을 지운 게 분명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남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집어들고 정문 반대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그 뒷모습을 잠시 지켜봤습니다. 남성은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이름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급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습니다.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였습니다. 유나는 정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출근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배지를 목에 걸고 출입구를 통과했습니다. 경비원이 유나를 봤습니다. 아까 벤치 옆에 있던 걸 본 그 경비원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지만 경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유나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그건 이미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회사와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유나는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층수가 올라갈수록 아까 일은 더 희미해졌습니다. 6층, 8층, 10층. 숫자가 바뀔 때마다 유나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업무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오전 회의, 오후 보고서 작성.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12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이미 모두 자리에 앉아 일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30여 개가 나란히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유나의 자리는 창가 쪽 끝에서 세 번째였습니다. 팀장인 박민수 차장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 씨, 늦었네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지적이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장님. 다음부턴 좀 더 일찍 나오세요. 오늘 오전에 보고 건의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메일함에 읽지 않은 메일이 17개 쌓여 있었습니다. 어제 퇴근 후에 온 것들이었습니다. 유나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 동기인 정하은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좀 늦었어. 차장님이 아까 너 찾던데. 응, 알아. 지금 메일 확인 중이야. 하은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각자 일에 집중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유나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까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도와줬고, 통화는 끝났고, 남성은 떠났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하루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점심을 먹고 다시 일하고 퇴근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유나는 몰랐습니다. 그 2분간의 통화가 어딘가에 기록되었다는 걸요. 유나의 휴대폰 기기번호, 통화 시작 시간, 통화 종료 시간, 발신 위치, 수신 번호, 모든 게 통신사 시스템에 남았습니다. 자동으로요. 지울 수 없게요. 그리고 그 기록은 회사 보안팀의 모니터링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유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보안 교육 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건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내 통화 하나하나를 다 추적하겠냐고요. 하지만 추적했습니다. 회사 반경 200m 이내에서 발생한 모든 통신 기록은 자동으로 수집됐습니다. 인공지능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비정상적인 통화, 짧은 시간의 대여, 외부인과의 접촉, 이런 것들이 플래그로 표시됐습니다. 유나의 그 2분 통화도 플래그가 붙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보안팀 사무실입니다. 김태준 과장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오늘 아침 수집된 통신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총 612건이었습니다. 그중 플래그가 붙은 거는 11건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하나씩 클릭했습니다. 대부분 오탐이었습니다. 직원이 개인 전화를 짧게 받은 것, 외부 거래처와 통화한 것, 택배 기사와 통화한 것, 정상적인 범위였습니다. 김 과장은 하나씩 승인 처리했습니다. 그러다 한 건에서 멈췄습니다. 서윤아, 신입사원, 소속부서 전략기획팀, 통화시간 오전 8시 58분부터 9시까지, 정확히 2분, 위치는 본사 정문 앞 50m 지점, 수신 번호는 외부 번호였습니다. 김 과장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 그는 정문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김 과장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유나가 보였습니다. 벤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과 대화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유나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남성에게 건네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김 과장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규정 위반이 명확했습니다. 외부인에게 휴대폰을 대여했습니다. 보안 교육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였습니다. 중징계 사안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아 사원, 외부인 휴대폰 대여 건, 증거 영상 첨부, 후속 조치 요청. 보고서는 오전 11시에 인사팀으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하은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오늘 메뉴는 불고기 덮밥이었습니다. 둘은 자리에 앉아 밥을 먹으며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말에 뭐해? 하은이 물었습니다. 집에서 쉴 것 같아. 너는? 친구들이랑 영화 보러 가려고. 좋겠다.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유나의 표정도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은 이미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유나는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나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서윤아입니다. 유나 씨, 인사팀 이민지입니다. 지금 시간 되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잠깐 인사팀으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간단한 확인 사항이 있어서요. 지금 바로 가면 될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은 1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무슨 확인 사항일까요? 입사 서류 관련일까요? 아니면 연말 평가 준비일까요? 유나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침에 했던 그 작은 선택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는 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5층이었습니다. 유나는 복도를 걸어 인사팀 문을 열었습니다. 이민지 대리가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이 대리가 상담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알게 됐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거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제 인사팀에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민지 대리는 단순한 확인이라고 했지만 유나는 알았습니다. 그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대리의 표정, 질문하는 방식, 메모하는 손길, 모든 게 공식적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하나둘 인사했습니다. 일찍 왔네, 유나 씨. 네, 오늘 할 일이 좀 있어서요. 유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새 메일이 5통 와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보안관리팀 김태준 과장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면담 요청의 건. 유나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서유나 사원님, 보안 관련 확인 사항이 있어 금일 오전 10시에 보안팀 사무실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6층 601호입니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5분, 45분 남았습니다. 유나는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10시가 되었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민수 차장에게 말했습니다. 차장님, 잠깐 보안팀 다녀오겠습니다. 보안팀? 무슨 일인데? 확인할 게 있다고 연락 왔습니다. 차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601호 문패가 보였습니다. 보안관리팀. 유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책상 5개가 놓여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걸려 있었습니다. CCTV 화면들이었습니다. 정문, 로비, 주차장, 복도. 실시간으로 영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서유나 사원님이시죠? 김태준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나가 인사했습니다. 김 과장은 옆에 있는 작은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서 이야기하시죠. 둘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가 놓인 공간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노트북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김 과장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감정이 읽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인사팀에서도 한번 이야기 나눴을 텐데 보안팀에서도 직접 확인이 필요해서 요청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번 클릭하더니 화면을 윤아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에는 표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날짜, 시각, 위치, 통화 시간, 숫자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윤아는 표를 봤습니다. 날짜 2025년 12월 26일, 시각 오전 8시 58분, 위치 본사 정문 앞 50m, 통화 시간 2분 12초,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그날 아침 벤치 옆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기록이 윤아 씨 휴대폰에서 발생한 통화인 게 맞나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아가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외부인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건가요? 네. 어떤 상황이었죠? 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설명해야 할까요? 그 남성이 아파 보였다고, 급한 전화라고 했다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고. 하지만 김 과장의 표정을 보니 그런 설명이 의미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정문 앞에 아파 보이는 분이 계셔서 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셔서 빌려드렸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본 분이었습니다. 무슨 전화를 하셨는지 아시나요? 자세히는 업무 관련 전화 같았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뭔가 타이핑했습니다. 윤아는 그 손길을 지켜봤습니다.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윤아의 말 하나하나가요. 윤아 씨, 입사 때 보안 교육 받으셨죠? 네, 받았습니다. 외부인에게 휴대폰을 대여하는 게 금지 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빌려주신 건가요? 윤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급하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김 과장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아파 보이셨고 전화가 안 되면 큰일 난다고 하셔서요. 그 말을 믿으신 건가요? 네. 확인은 안 해보셨어요? 정말 급한 상황인지. 윤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 떨리는 손, 창백한 얼굴. 그게 전부였습니다.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다기보다 확인 안 하고 빌려주신 거죠. 김 과장의 말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윤아의 선택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아가 말했습니다.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 과장은 노트북을 다시 자기 쪽으로 돌렸습니다. 몇 가지를 더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닫았습니다. 윤아 씨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있고 규정을 어겼고 그게 기록됐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말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윤아의 사정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는다 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이미 작동했고 절차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거는 인사팀으로 넘어갑니다. 인사팀에서 최종 판단할 겁니다. 어떤 처분이? 윤아가 물으려다 멈췄습니다. 김 과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인사팀에서 연락할 겁니다. 김 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담은 끝났습니다. 윤아도 일어났습니다. 복귀하셔도 됩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아는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은 여전히 각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유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김 과장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의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만 남았습니다. 통화 시각, 위치, 시간. 숫자들만요.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정문이 보였습니다. 벤치도 보였습니다. 이틀 전 아침 유나가 선택했던 그 자리요.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순진했던 걸까요? 회사에서 살아남는 법을 몰랐던 걸까요?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유나는 그걸 기다려야 했습니다. 혼자서요.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보안팀 면담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인사를 건넬 때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점심 약속도 뜸해졌습니다. 유나야,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정하은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좋아. 아, 그런데 오늘은 다른 팀 선배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미안. 하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는 알았습니다. 약속 같은 건 없다는 걸요. 그냥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였습니다. 점심시간 유나는 혼자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누군가 옆에 앉았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유나가 앉은 테이블을 지나쳐 갔습니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다른 테이블로 갔습니다. 유나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화 소리, 웃음소리, 수저 부딪히는 소리. 소음 속에서 유나만 조용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박민수 차장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차장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앉으세요. 차장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차장은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유나를 봤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연락 받았어요. 네. 보안 규정 위반 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한 얼굴이었습니다. 유나 씨, 삼성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규정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였어도 규정을 어기면 안 돼요.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그랬어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보안팀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차장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유나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규정을 어겼냐는 것만 반복해서 물어왔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려고.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에서 하세요. 회사 안에선 규정을 따라야 해요. 차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번 건은 인사 기록에 남습니다. 경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연말 평가에도 영향 갑니다. 승진은 당연히 어려워지고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달이요. 3달 만에 이런 기록을 남기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차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유나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유나 씨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회사는 개인의 판단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런 일 다시 생기면 안 됩니다. 네. 유나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유나를 봤습니다.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니터를 보거나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유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켰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차장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규정이 기준입니다. 회사 밖에서 하세요. 인사 기록에 남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남성,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요? 모른 척했다면, 늦는다는 핑계로 정문으로 걸어갔다면, 지금쯤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출근 기록도 깨끗하고, 보안팀에 불려갈 일도 없고, 차장에게 혼날 일도 없고, 동료들이 거리를 둘 일도 없었을 겁니다. 평범한 신입사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겠죠. 하지만 유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게 나았을까요? 저 사람을 그냥 두고 갔다면, 급하다고 했는데, 아프다고 했는데, 전화 한 통 못해서 무슨 일이 생겼다면, 그게 더 괜찮았을까요? 유나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유나는 똑같은 선택을 할 거라는 것이요. 규정을 알면서도 결과를 알면서도 그 순간 유나는 휴대폰을 건넬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니까요. 규정은 중요합니다. 시스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앞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유나였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컴퓨터를 끄고 나갔습니다. 평소라면 같이 가자는 말이 오갔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유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사무실이 점점 비어갔습니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봤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은 화면이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화면에 희미하게 비친 모습을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정문 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벤치가 보였습니다. 그날 아침 남성이 앉아있던 자리요.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나는 벤치 앞에 잠시 섰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지하철역까지 10분 거리였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유나는 그냥 천천히 걸었습니다. 생각하며 걸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올까요? 경고 조치가 내려질까요? 동료들은 계속 저렇게 거리를 둘까요? 팀장은 또 뭐라고 할까요?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나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사팀의 결정을요. 회사의 판단을요. 시스템의 결론을요. 유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했습니다. 혼자서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많은 건물, 수많은 사람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틀렸을까요? 후회해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유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립됐습니다. 미래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나는 알았으니까요. 규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시스템보다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걸요. 그게 사람이라는 걸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도 견뎌야 했습니다. 인사팀의 결정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나는 자신의 선택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같은 날 아침 오전 8시 40분 서울 강남구 삼성병원 응급실 앞이었습니다. 이정민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58세. 회색 정장에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10분 전까지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혈압 쇼크 증세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그런 겁니다. 입원해야 하나요? 아니요.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은 무리하지 마세요.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링거를 맞았습니다. 30분 정도 앉아 있으니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 중요한 계약건이 있었습니다. 이정민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대기업 간의 협력 계약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최종 승인이 나야 했습니다. 수행비서인 강민석 과장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이정민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아니, 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돼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충전을 못했습니다. 새벽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급하게 병원에 왔는데 충전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정민은 휴대폰을 흔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소용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45분. 45분 남았습니다. 강 과장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파일을 확인하게 하고 최종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정민은 응급실로 돌아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충전기 빌릴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충전기를 따로 구비하고 있지 않아요. 전화 한 통만 해야 하는데 공중전화는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이정민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강 과장의 번호를 모르는 겁니다. 휴대폰에 저장돼 있었지 외워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정민은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로 전화하면 될까요? 하지만 회사 번호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다 휴대폰에 있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전 8시 50분. 이정민은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형 건물이 보였습니다. 삼성 본사였습니다. 여기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정민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정민은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이정민이 28살 때였습니다. 당시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서류 가방을 택시에 두고 내렸습니다.
계약서가 들어있던 가방이었습니다. 이정민은 당황했습니다. 택시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은 1시간 남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정민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줬습니다. 당시만 해도 휴대폰이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콜센터에 전화했습니다. 택시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가방을 찾았습니다. 계약은 성사됐습니다. 이정민은 그때를 잊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도움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요. 그 후로 이정민은 다짐했습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자신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잊고 살았습니다. 바쁜 일상, 회사 운영, 계약 건들. 그 속에서 이정민은 그런 순간들을 잊었습니다. 아니, 외면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아침 이정민은 다시 그 순간을 맞았습니다. 삼성 본사 정문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정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배지가 없었습니다. 정문 왼쪽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이정민은 그곳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으려다 떨어뜨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8시 57분. 이정민은 주변을 봤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아무도 벤치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회사 배지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인 듯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이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한 통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민은 간절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정민은 알았습니다. 이 여성도 출근 시간이 촉박하다는 걸요. 하지만 여성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기서만 쓰세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이정민은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요. 이정민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였습니다. 그 번호만은 외우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청산 인터내셔널입니다. 나야, 강 과장 좀 바꿔줘. 네, 잠시만요. 잠시 후 강민석 과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서초구 삼성 본사 앞이야. 응, 나 괜찮아. 일단 그것만 처리해줘. 이정민은 말을 아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30분 안에 메일 확인하고 승인만 눌러줘. 그게 다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나중에 얘기할게. 통화를 끊었습니다. 정확히 2분 12초였습니다. 이정민은 휴대폰을 여성에게 돌려줬습니다. 통화 기록을 지웠습니다.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에게 피해가 갈까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시는 게 괜찮아요. 좀 쉬면 나아질 거예요. 이정민은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정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됐습니다. 10분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강민석 과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대표님, 강 과장이 달려왔습니다. 이정민을 부축했습니다. 병원 가셔야죠. 왜 이러세요? 괜찮아. 그 건은 처리했어? 네, 매일 확인했고 승인 눌렀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다행이네. 이정민은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강 과장이 잡아줬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정민은 창밖을 봤습니다. 삼성 본사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정문도 벤치도 아까 그 여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은 생각했습니다.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이름도 몰랐습니다. 소속도 몰랐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인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움이 이정민을 살렸습니다. 계약을 살렸습니다. 회사를 살렸습니다. 이정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줬던 그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또 다른 여성의 얼굴도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이정민은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는 걸요.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정민의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자신에게 휴대폰을 빌려준 그 여성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요. 사흘 후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청산 인터내셔널 대표실에서 강민석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응급 상황 때문에 밀린 업무들이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 전, 응급 연락 내역. 하나씩 파일로 정리했습니다. 강 과장은 통화 기록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그날 아침 오전 9시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이정민 대표로부터 온 급한 연락이었죠. 계약건 처리 지시를 받았던 통화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신 번호가 이 대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강 과장은 당시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급한 상황이라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궁금했습니다. 강 과장은 통화 상세 내역을 열었습니다. 발신 위치 정보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삼성 본사 정문 앞이었습니다. 강 과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 대표가 왜 그곳에 있었을까요? 병원에서 나와 삼성 본사까지 간 건가요? 그것도 몸이 안 좋은 상태로요. 강 과장은 이 대표의 그날 동선을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삼성 본사 정문까지요. 거기서 전화를 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요.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강 과장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이 대표 사무실로 전화했습니다. 대표님, 잠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뭔데? 그날 아침에 전화 주셨을 때 삼성 본사 앞에 계셨던 건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랬지. 병원에서 나와서 가장 가까운 곳이 거기였어. 그런데 번호가 대표님 휴대폰이 아니었는데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거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빌려서 전화했어. 아, 그러셨군요. 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급한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은 거였습니다.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모르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었어. 확인해 볼까요? 혹시 감사 인사라도. 이정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럴 필요까진 없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강 과장은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대표가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제대로 인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작은 일이라도 감사를 표하는 게 예의 아닐까요? 강 과장은 결정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확인해 보기로요. 그날 CCTV 영상을 확인하면 될 겁니다. 삼성 본사는 공개된 건물이니 정문 영상 정도는 요청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강 과장은 삼성 본사 관리팀에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산 인터내셔널 강민석입니다. 혹시 지난주 월요일 오전 정문 CCTV 영상 확인이 가능할까요? 무슨 일로 요청하시는 건가요? 저희 대표님이 그날 정문 앞에서 응급 상황을 겪었는데 도움 주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잠시만요. 10분 후 답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외부에 영상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강 과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상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강 과장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이 대표가 삼성과 협력 관계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품 납품 계약을 맺고 있었죠. 그 관계를 이용하면 어떨까요? 강 과장은 삼성 구매팀 담당자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님, 강민석입니다. 아, 강 과장님. 무슨 일이세요?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난주에 저희 대표님이 귀사 정문 앞에서 응급 상황을 겪었는데요. 강 과장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부장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연락드리죠. 이틀 후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강 과장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김 부장으로부터였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강 과장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정문 앞 풍경이 보였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왼쪽 위에 표시돼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26일 오전 8시 57분. 벤치가 보였습니다. 한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민 대표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보였습니다. 회사 배지를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이 대표에게 뭔가 물었습니다. 이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대표에게 건넸습니다. 이 대표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2분 정도 통화했습니다.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강 과장은 영상을 멈췄습니다. 여성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얼굴 윤곽은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 또렷한 눈매, 단정한 인상. 강 과장은 배지를 확대했습니다. 글씨가 보였습니다.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전략기획팀 서윤아. 강 과장은 메모했습니다. 서윤아. 전략기획팀. 삼성 본사 직원. 이 사람이 이 대표를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강 과장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여성이 정문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계를 보는 장면도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모습도요.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강 과장은 영상을 끝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의 나이, 체형, 머리 모양. 뭔가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강 과장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대표의 개인 서류함이었습니다. 강 과장이 관리하는 파일이었죠. 그 안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5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4~5살쯤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또렷한 눈매였습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이서윤, 4살, 1999년. 강 과장은 사진을 들고 모니터를 봤습니다. 영상 속 여성과 사진 속 아이. 나이 차이는 25년 정도였습니다. 얼굴 윤곽이 비슷했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강 과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요.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나이, 이름, 얼굴, 그리고 장소까지요. 강 과장은 파일을 더 뒤졌습니다. 25년 전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정민 대표의 딸 이서윤이 실종됐던 사건이었습니다. 4살 때 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행방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강 과장은 다시 영상을 봤습니다. 배지에 적힌 이름, 서윤아. 이서윤과 비슷했습니다. 성이 다르지만 이름은 거의 같았습니다. 우연일까요? 강 과장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사진 한 장과 영상 한 편으로 판단하기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강 과장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사진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더 확인한 후에 말해야 할까요? 강 과장은 결정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 과장은 이정민 대표 사무실로 갔습니다. 대표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지난주에 대표님을 도와주신 분을 확인했습니다. 이정민은 서류를 내려놓고 강 과장을 봤습니다. 삼성전략기획팀 서윤아라는 분입니다. 신입사원이고요. 그래, 고마운 분이네. 감사 인사라도 해야겠어. 그런데 강 과장은 망설였습니다.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왜? 확실하진 않지만 혹시. 강 과장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정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정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왜? 영상 속 여성과 비교해 봤는데 나이와 얼굴이. 이정민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도 비슷합니다. 이서윤, 서윤아. 이정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사진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보지. 삼성이랑 다음 주에 미팅 있지? 네, 수요일입니다. 그때 확인하자. 이정민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25년 만에 단서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삼성 본사 정문 앞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 세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이정민이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석 과장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시겠어요? 강 과장이 물었습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표정은 긴장돼 있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미팅이 아니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일행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같은 시각 12층 전략기획팀 사무실이었습니다. 윤아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 작성 중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침묵은 여전했습니다. 동료들은 윤아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혼자 먹었습니다.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략기획팀 서윤아입니다. 윤아 씨, 인사팀 이민지입니다. 지금 올라올 수 있으세요? 또였습니다. 윤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동료들이 힐끗 봤습니다.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인사팀 문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이쪽으로요. 이민지 대리가 회의실을 가리켰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회의실이었습니다. 더 큰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유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장, 보안팀 김태준 과장,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둘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 중 한 명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날 아침 벤치에 앉아 있던 남성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이요. 창백한 얼굴로 떨고 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눈빛이 안정돼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유나 씨 소개하겠습니다. 청산 인터내셔널 이정민 대표님입니다. 인사팀장이 이정민을 가리켰습니다. 이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도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이정민은 유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주 보안 규정 위반건과 관련해 추가 확인이 필요해서 마련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준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화면이 떴습니다. 먼저 통화 기록입니다. 스크린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날짜, 시각, 위치, 통화 시간. 유나가 이미 봤던 그 기록이었습니다. 다음은 CCTV 영상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정문 앞 벤치가 보였습니다. 유나가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건네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유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병원 기록입니다. 새로운 서류가 화면에 떴습니다. 삼성병원 응급실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환자 이름 이정민. 진단명 저혈압성 쇼크. 시간 오전 8시 15분. 유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유나 씨가 휴대폰을 빌려준 시각은 오전 8시 58분입니다. 이정민 대표님이 병원에서 나온 지 40분 후였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대표님은 당시 저혈압 쇼크로 응급 처치를 받았고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급한 업무 연락이 필요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이정민을 봤습니다. 이정민도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 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정민 대표님의 회사는 6개월간 준비한 계약을 놓칠 뻔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담긴 서류였습니다. 이정민 대표님의 요청으로 추가 확인을 진행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민 대표님과 서유나 씨의 친자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인사팀장이 멈췄습니다. 유나를 봤습니다. 일치율 99.99%.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봤습니다. 글씨가 흐려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았습니다. 유나 씨는 25년 전 실종된 이정민 대표님의 딸 이서윤으로 확인됩니다.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민을 봤습니다.
이정민도 유나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사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유나 씨의 행동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응급 상황에서의 인명구조 판단으로 결론 짓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보안 규정 위반건은 철회합니다. 인사 기록에서도 삭제하겠습니다. 경고 조치도 없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의 선택은 회사 차원에서 모범 사례로 기록하겠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인사팀장이 유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정민 대표님과는 별도로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인사팀장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유나와 이정민만 남았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그날 휴대폰 빌려줘서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회사를 살렸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딸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정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유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이제 알게 됐네요. 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휴대폰을 건넨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규정을 어긴 대가를 치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선의는 결국 보답받는다는 걸요. 때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요.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도 될까요? 네. 밥이나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유나가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만에 미소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석 과장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대표님, 다음 일정이. 이정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일정 다 취소해. 오늘은 딸이랑 시간 보낼 거야. 강 과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곧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유나와 이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와 딸, 25년의 공백, 메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둘은 나란히 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와 이정민은 조용한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음식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25년의 공백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야. 처음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이정민은 유나를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몰랐어. 알고 있어요. 정말 몰랐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지. 이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더 중요했던 거야. 유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도와준 건 내가 내 아버지라서가 아니었잖아. 그냥 힘든 사람이 있어서였지. 네. 그게 진짜 선택이었어. 보상을 바라지 않은 선택.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선택. 이정민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 선택은 귀해. 요즘 세상에서는 특히.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그때 한 선택은 이미 끝난 일이었어. 내가 내 아버지인 게 밝혀지기 전부터 그 선택은 완성됐어. 가치도 이미 있었고. 이정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를 만난 건 결과일 뿐이야. 내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는 아니지. 내 선택은 그 자체로 이미 옳았으니까. 유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그날 아침 한 선택은 결과를 보고 평가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완성된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났든 만나지 못했든 징계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그 선택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마워, 유나야.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내 선택 덕분에 나도 배웠어. 25년 전에 잊고 살았던 걸 다시 기억했지. 무엇을요?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는 계산이 필요 없다는 거.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밥 먹자. 식기 전에. 네. 둘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섰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유나를 봤습니다. 정하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유나야. 응. 미안해. 지난주에 거리뒀던 거. 하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괜찮아. 아침에 인사팀에서 공지 떴더라. 내 거는 철회됐다고. 오히려 모범 사례로 기록된다고. 응, 알아. 대단하다. 진짜. 하은이 웃었습니다. 유나도 웃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사과하는 사람도 있었고 축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나는 일일이 대답했습니다. 박민수 차장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 씨, 잠깐. 네, 차장님. 둘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차장이 말했습니다. 어제 일 들었어요. 네. 내가 너무 규정만 이야기했네요. 미안합니다. 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나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차장님은 맞는 말씀하신 거예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차장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 씨가 가르쳐 줬네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둘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오전 10시 전사공지가 떴습니다. 제목은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개정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인명 위험이 의심되는 응급 상황에서는 보안 규정보다 구조가 우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나의 사례가 첨부돼 있었습니다. 이름은 익명 처리됐지만 유나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라는 걸요.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네요. 저도 저런 상황이 오면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먼저죠. 유나는 화면을 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점심시간 유나는 하은과 함께 구내식당에 갔습니다. 요즘 기분 어때? 하은이 물었습니다. 좋아. 정말 좋아. 아버지 만난 것도 신기하지? 응. 아직도 믿기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천천히 알아갈 거야. 급할 거 없잖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둘은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저녁 유나는 이정민과 다시 만났습니다. 약속한 카페였습니다. 유나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이정민이 들어왔습니다.
기다렸어? 조금요. 둘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회사는 어땠어? 이정민이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다들 축하해줬어요. 다행이네.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도 좋았어. 직원들한테 말했거든. 딸을 찾았다고. 뭐라고 했어요? 축하한다고. 잘 됐다고. 이정민이 웃었습니다. 유나야, 우리 천천히 가자. 네. 25년을 하루에 메울 순 없잖아. 알아요. 하지만 시작은 했으니까. 네. 둘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아침 벤치 앞에서 했던 선택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유나는 후회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선택은 결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선택은 그 순간 이미 완성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보상이 없어도요. 유나의 이분은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로요. 세상은 때로 늦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옵니다. 옳은 선택에는 언제나 의미가 남습니다. 유나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억할 겁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계산하지 말고 도와주라고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카페를 나서며 이정민이 말했습니다. 유나야, 주말에 시간 있어? 네, 있어요. 같이 밥 먹을까? 좋아요. 둘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나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요. 자신의 선택을 믿으며요. 그리고 유나는 알았습니다. 선택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은 기록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우주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돌려줍니다. 유나의 이분이 그랬듯이요.